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요즘 시장을 볼 때마다 매일매일 놀랍죠. 이게 코스닥 시장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년 동안 35%의 낙폭이 나왔는데 벌써 올해 3개월 만에 33%에 대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 상승의 주체는 2차 전지였고요. 그 2차 전지의 핵심은 에코프로 그룹이었습니다. 그중에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 BM이 있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기준에서 매출액이 8천억 원대에서 지금은 올해 약 9조 원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4년 만에 10배가 넘는 매출액을 뽑아내는 만큼 엄청난 산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자들이 2차 전지가 아니면은 다른 산업들을 쳐다보지 않고 있는 지금이 여러분들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전지만큼이나 엄청난 성장력을 가지고 있고 제2의 2차 전지가 될 수 있는 수혜주에 대해서 오늘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출 20억에서 1조 원대가 될 이 기업이 앞으로 제2의 2차 전지가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카카오 페이지가 엄청난 매출의 성장을 보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2차 전지만큼 엄청난 성장력을 보인 산업은 미디어랑 엔터테인먼트의 산업입니다. 이 산업이 성장에 힘입어서 5년 만에 21억 매출에서 2,200억까지 엄청난 성장을 했죠. 과거에 웹툰과 웹소설 이거를 구분해서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이 웹툰과 웹소설 기반의 영화,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하니까 수많은 제작사들에서 K 콘텐츠에 대한 IP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결과 몸값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산업이 급속도로 커지니까 카카오에서는 2021년도에 카카오 M과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멜론을 합병해서 매출이 1조 원이 넘는 엔터사를 출범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카카오 M, 카카오 페이지, 멜론 보면 영상, 웹툰, 음악 다 섞여 있죠. 즉 합병 이후에 음악, 영상, 웹툰 등 다양한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던 세 개사가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 정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는 전열을 재정비한 다음에 이제부터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형 기업이 상장한다고 했을 때 시장에 갖고 올 수 있는 파급력이 엄청난데 사실 이 카카오 엔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을 이번에 보완하는 데 성공을 했죠. 바로 SM 인수에 성공을 합니다. 하이브와 치열한 SM 인수전에서 카카오가 자금력으로 승리를 하죠. 얘네가 풍부한 자금력으로 인수전에서 승기를 잡고 SM의 막강한 IP 그리고 아티스트를 활용해서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세계관이 분명히 있죠. 거기다가 그 세계관을 이용한 웹툰과 웹소설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카카오 엔터에는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 세계 플랫폼에 유통할 수도 있고요.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공연 티켓팅, 생중계 스트리밍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확장이 기대가 되고요. 사실 카카오 엔터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했을 때 아티스트가 없다는 약점이 가장 컸었는데 그 약점을 보완한 게 카카오 엔터가 앞으로 시장에 상장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큰 시가총액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위해서 투자도 받았죠. 바로 사우디에서 받았습니다. 금융 투자 업계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상장을 목표로 시장을 현재 주시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그리고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1조 1,500억 원의 규모를 투자를 유치한 것을 계기로 기업 가치를 키워 상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1월 달에 투자를 받았는데 올해 1월에 인정받은 기업의 가치가 11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SM 인수로 인해서 카카오엔터의 몸값이 최대 20조 원까지 급격하게 성장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게 상장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장 이후에 올해 6월부터는 첫날 가격 결정 방식이 바뀝니다. 즉, 이 방식이 바뀌면서 주가가 처음에 상장됐을 때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데 단기 과열에 의한 기업 가치에 대한 폭등이 기대된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첫날 가격 결정 방식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 기존에는 신규 상장 종목 최대 가격 제한 폭이 공모가의 260%였죠. 만 원짜리 주식이 공모가면은 적게는 90%에서 많게는 200%까지 호가를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즉, 만 원짜리가 2만 원의 시가가 결정이 되고요. 거기서 30% 올라가면은 2만 6천 원이 되겠죠. 결국에는 160%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번에 개정이 되게 되면은 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가격 제한폭을 기준 가격의 60%에서 400%로 확대 적용합니다. 즉 첫날에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는 만 원짜리 종목이 공모가가 돼서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 아래로는 마이너스 60%, 즉 4천 원까지 떨어질 수 있고요. 위로는 4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4만 원까지 된다. 아니죠. 이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천 원까지 가격이 책정될 수 있고요. 위로는 4만 원까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생겼습니다. 이게 코스피와 코스닥에 적용이 되고 코넥스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투자할 때 코스피와 코스닥을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결국에 이렇게 바뀐 방식 자체가 이번 상장 속에서 엄청난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방법 자체가 이 카카오 엔터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또 다른 지금 대기업들의 자회사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거기도 다 적용이 되지만 실제로 지금 예정인 거거든요. IPO 추진 가능성이 있는 주요 업체들입니다. 뭐 에코플랜트도 있고 CJ 올리브영,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등등이 있는데 기업 가치들을 보면은 전부 다 10조 이하입니다. 17조에서 20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는 카카오 엔터보다 낮은 규모의 IPO들이 거의 대다수고요. 지금 시장을 생각해 보면은 코스닥 900선을 돌파시킨 이 거래 대금이 여기에 몰린 이후에 10조짜리 20조짜리 시장에 카카오 엔터가 상장된다고 했을 때 돈이 관련된 업종으로 뻗어간다고 하면은 엄청난 수급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면 어때요? 11개월 만에 900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죠. 코스닥이 오늘이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 날 900선을 넘으면서 올해만 33% 상승을 했고요. 지난해 하락률이 35%였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폭발적인 랠리를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2차 전지를 뺀 코스닥 상승률을 보면은 18%에 대한 포인트가 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33%가 올라왔는데 코스닥 지수에서 2차 전지를 제외하면은 15%의 상승률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코스닥의 상승률인데 지금 이 코스닥과 2차 전지를 제외한 상승 랠리의 괴리율이 18%나 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스닥이 정상적인 주가, 우리가 기대하는 주가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 괴리율만큼 주가가 빠질 것이냐, 아니면 코스닥에 있는 매도 물량이 한정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있던 수급이 다른 산업으로 몰릴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때요? 시장의 예금은 줄어들고 있고요. 고객 예탁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 상황 속에서 시장의 대형 IPO인 카카오 엔터를 필두로 밑에 있는 미디어, 컨텐츠 관련 업종까지 같이 그 수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엄청난 시세를 낼 수가 있겠죠. 자, 기지개 켜는 K 콘텐츠 엔터사의 경우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를 진출을 하고 있고요.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장,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외자판호 발급으로 중국 시장 호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K 콘텐츠에 대한 호재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이게 지난해 말이랑 올해 3월에 중국 정부는 자국 이외의 국가 게임 기업의 작품을 중국 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허가권을 외자판호 발급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8개가 포함이 됐죠. 전 세계 게임 시장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이 외자판호 발급을 재개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임 관련주들 당연히 엄청난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콘텐츠도 지금 미국으로 잘 나가고 있고 게임들도 중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웹툰 시장은 어떠냐? 애플이 일본 시장에 제공 중인 전자책 서비스에서 한국 웹툰을 포함한 만큼 국내 K 웹툰, 웹소설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이 애플이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웹툰이 잘 나가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누적 조회수 4억만 뷰를 달리는 인기 웹툰 비질란테를 드라마화한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게 컨텐츠에서 내가 보던 웹툰들이 너무나도 재밌게 봤던 웹툰들이 드라마화한다고 했을 때 그 시장에 일본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웹툰이 성공적으로 이 조회수가 나온다고 했을 때 드라마나 영화까지 일본의 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는 7일에 자사 오리지널 시리즈 비질란테를 올 하반기에 전 세계에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K 웹툰의 흥행이 K 드라마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웹툰 시장이 해외 시장 진출을 해서 흥행하는 것이 영향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일본 시장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 우리 웹툰들 아니면은 전 세계에 뻗어나가고 있는 웹툰들이 그 나라에서 흥행에 성공했을 때 그 드라마를 그 웹툰을 드라마화했을 때 영화화했을 때 영화나 컨텐츠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더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컨텐츠의 활용, 자, 컨텐츠의 활용이나 소설 웹툰에서 드라마, 영화, 게임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매출의 폭증이 기대가 됩니다. 즉 우리가 K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 K 웹소설 관련된 종목군들을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다운로드와 소비 지출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은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경기 침체랑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으로 전 세계에 대한 소비가 그리고 지출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근데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출이 증가폭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산업별 특색이 있는 만큼 소비가 특별하게 많은 산업에 진출함으로 매출의 급격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써봤자 7조, 근데 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은 돈을 엄청나게 씁니다. 즉 이 144조에서 많은 양을 중국 시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국 시장에 우리나라 게임이 진출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게임 기업들이 엄청난 매출을 올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강국이죠. 만화 강국인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해서 그 시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므로써 만화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화한 컨텐츠들까지 수출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카카오 엔터의 상장 준비 이슈도 있고요. 엔터테인먼트랑 콘텐츠 시장의 해외 진출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높게까지 나올 수 있는지 주목하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컨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때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2차 전지처럼 똑같이 주가의 높은 상승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올해 연말 빠르면 내년 연초에 상장을 준비 중인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중순부터 3분기, 2분기부터 상장 준비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텐데 그 이슈가 나오기 전에
지금부터 모아가신다고 하시면은 바닥부터 해당 종목군들을 끌고 올라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은 미스터블루입니다. 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아마존 웹툰 서비스인 아마존 플립툰의 웹툰을 독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이 서비스 중인 일부 작품에 대해서 아마존 플립툰과 독점 공급 계약을 완료를 했고요. 번역, 채색, 현지화 작업이 마치는 대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서비스를 재개할 때 시장에서 이슈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즉 아직 한 번 더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이슈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이 일본 시장에 제공 중인 전자책 서비스에 한국 웹툰을 포함하기로 했죠. 일본 만화 시장 속에서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출 증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K 컨텐츠 관련된 종목 중에서 게임 쪽입니다. 지금 데브 시스터즈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얘네가 3월 20일 중국 외자 판호를 받은 쿠키런 킹덤이 모바일 캐주얼 게임의 인기가 높아진 중국에서 성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모바일 캐주얼 게임에 대한 인기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데브 시스터즈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매출이 10억 원 수준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퍼블리셔로부터 받는 수익 분배를 최소한으로 25% 수준으로 가정을 했을 때 출시 후에 1년간 순 매출이 약 1천억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얘네가 쿠키런 킹덤을 중국에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데 중국에서만 이 정도 실적이 나온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게임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들 모두 포함한다고 했을 때 주가에 대한 높은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에 집중하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을 때 남들이 보고 있지 않은 저평가 종목군들, 저평가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면은 올해 꾸준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군들을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또 다른 이슈와 그에 따른 스웨덴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